여러분 반갑습니다. PPT로즈입니다. 오늘은요 초등학생과 10년차 광고인의 저저 파워포인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치한 대결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에게 감사의 자료를 공유해준 한 초등학생의 파워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미리 칭찬을 하나 하자면 제가 처음 파워포인트라는 걸 만지기 시작한 나이가 그러니까 20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저보다 거의 10살이나 어린 나이에 파워포인트를 만지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걸 진행한 다음에 그걸 PPT로 반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리뷰를 하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매 장마다 이런 엄청난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어요. 탐구 주제부터 탐구 기간 그리고 장소와 준비물, 탐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제목은 볼드로, 내용은 일반 서체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귀여운 게 하나 있는데 탐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다음에 햄스터에게 물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걸 써놨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장입니다. 탐구 순서를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햄스터로부터 15cm 떨어진 곳에 4가지 음식을 배치해서 놓겠다. 변이를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햄스터를 한가운데 놓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는지 알아보겠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10번 반복하겠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걸 이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사진이 나옵니다. 햄스터를 한가운데 놓고 매번 어디를 갔는지 찍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햄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10번의 실험 중 각 4번 견과류와 스낵을 먹으러 갔다. 그리고 콘프레이크와 상추는 한 번씩만 먹으러 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햄스터는 견과류와 스낵을 가장 좋아하더라.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추와 콘프레이크는 덜 좋아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봤더니 워우 짠! 귀여운 햄스터가 한 마리 땡큐를 바라보고 있는 멋있는 페이지로 이 PPT는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초등학생 팀의 파워포인트를 보고 4가지 시사점을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장표들이 TPO에 맞는 좋은 장표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대상이 초등학생이고 자기 또래 친구들인데 뭐 월스트리트에서 쓰는 그런 비즈니스 덱을 가지고 갔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타겟에 맞는 좋은 장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진난만함이 가득합니다. 아까 기억나는 게 뭐 햄스터한테 물리지 않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조금 과도했다. 아까도 보셨지만 뭐 장표 넘어갈 때마다 막 소용돌이 치고 벌집 나오고 뭐 좀 요랬죠. 물론 그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과도했다. 그 다음에는 스토리텔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사실관계만 나열한 장표가 아니었나. 뭐 요런 4가지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한 장표를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표지 기억나시죠?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지를 꾸몄겠다라는 2가지 시안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PPT로즈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중들이 앉아있고 나는 발표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 마가 뜨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화면으로 끌고 오려면 이런 동영상 같은 거 하나 띄워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표지의 기술이죠. 그리고 제목도 햄스터 이름이 그 똥이라고 하는데 똥이와 함께 한 100일 이렇게 조금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이건 뭔가? 이건 뭘 하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 이런 호기심 그걸 증폭시켜 놓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표지의 A안으로 준비한 거고요. B안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죄송합니다. 먼저 그 햄스터의 이름인 똥이와 여기 이제 제가 임시로 광고인이라고 써놨지만 그 친구들의 이제 뭐 팀 이름이라든지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똥이와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뭐 그런 의미의 세련된 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 초등학생 과제 발표를 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마치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모시고 가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지는 이렇게 2가지를 추천 샘플로 공유드리고
장표이고요. 이 장표 기억나시죠? 탐구 주제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써놓은 이 장표,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이 햄스터 실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햄스터예요. 그러니까 햄스터가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조연으로 등장해주면 좋거든요. 귀엽잖아요. 귀엽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장표 자체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어려운 장표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탐구 주제인 것 같거든요. 햄스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걸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주인도 몰랐던 햄스터의 입맛이라고 해서 카피라이팅을 다시 했고, 그 밑에 이제 역정보들은 아래에다가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선이 편해지죠. 햄스터? 뭐지? 주인도 몰랐던 햄스터의 입맛을 알아본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탐구 순서가 나왔던 장표도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햄스터 뚱이의 입맛 탐구 순서라고 제목을 또 지었고요. 햄스터로부터 15cm 떨어진 곳에 4개의 음식을 배치했다. 그리고 햄스터를 가운데 놓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는지 확인하였고 이것을 10회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의 장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렇게 10개의 실험을 한 상황을 모두 10장의 사진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쭉 돌려가면서 이제 띄웠죠. 그런데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넣어놓을 것 같아요.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동영상은 제가 직접 실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그냥 아무 영상이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실험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 템플릿 위에다가 얹혀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문구 보이시나요? 이제 이런 게 디테일인데 우리 햄스터 뚱이의 스트레스 여부를 잘 관찰하며 실험하였습니다. 이런 거 넣어주면 또 귀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죠? 실험 결과 우리 햄스터는 견과류와 스낵을 가장 좋아하더라. 그걸 말해주는 장표인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 이제 기본 컬러, 이 기본 컬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예쁘지가 않아서요. 품격을 높여주는 그래프 편에서 다뤘던 바로 그 컬러들이죠. 이런 표가 있으면 결론을 서술해주는 이 말을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관찰 결과를 나타내주는 이 그래프를 띄워놓고 이걸 보면서 설명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이 땡큐 장표,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고 색깔도 그래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엔딩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보셨던 템플릿과 연결도 되면서 이 메시지를 띄워놓는 거예요. 자, 저희는 햄스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 뚱이 같은 동물 친구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어디에 5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장표보다는 이런 식의 약간 감성적인 터치를 가지고 있는 엔딩 좋습니다. 이걸 보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아마 이러면서 되게 기특해 할 것 같아요. 혹시 PPT로지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가 이 파워포인트 원본을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 자녀분들 학교에서 발표하실 일 있거나 할 때 한번 요 흐름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반응 좋을 거예요. 자, PPT로지의 컨설팅입니다. 먼저 배경색은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그 스카이블루 컬러로 통일을 했죠. 계속 그 톤으로 장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2개 이하. 폰트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제목에 쓰는 폰트, 그리고 아래 본문 내용에 쓰는 폰트, 이렇게 딱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좋은 흐름, 좋은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진보다는 요즘 동영상 찍기 참 편해졌잖아요. 과학 실험을 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과제가 있으면 편하게 휴대폰으로 찍고 간단히 편집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말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동. 어떤 스토리텔링 요소가 있었냐면요, 관찰 실험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뚱이라는 친구와 배기를 함께 했다, 이런 감성적인 접근으로 스토리텔링의 포문을 열었고, 마지막에 이 실험을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동물 친구들의 소중함까지 알게 되었다, 이런 식의 어필도 괜찮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업무한 지 10년이 된 사람이고 이 친구들은 업무를 하기까지 15년이 남은 친구들입니다. 저와 이 초등학생 사이에는 25년의 경력의 갭이 있는 거예요. 경력이 25년이 적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왔다? 저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PPT로지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제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야기든 저에게 의뢰하실 수 있고요. 압도적 유익함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